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소화설비 마스터라고 해서 여러분이 소화설비 적응성 표를 보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소화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화설비는 크게 가스계랑 수계 이렇게 나뉘는데요. 분말이 원래 가스는 아니지만 분말도 그냥 가스계 상태로 넣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계 소화약제는요, 전부 다 일단 물에서 시작된 소화약제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장점도 있지만 일단 단점에 소화약제에 대한 오손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정말 아끼는 노트북이라든지 고가의 전자제품이 있었다. 근데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물을 뿌리게 되면 고장이 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가스계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그런 전자제품에 대한 소화약제에 대한 오손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계랑 가스계의 큰 단점과 장점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수계에서 가장 첫 번째, 수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겠어요? 물이겠죠, 그죠? 물 소화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 소화약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요, 우리 증발잡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증발잡열은 물이 기화가 될 때, 수증기로 날아갈 때 이 주변의 열을 막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아가는데 엄청나게 큰 숫자로 이제 흡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고 내가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주변은 열을 빼앗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냉각소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열. 비열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1g이 있을 때 이 물질의 온도를 올리고 싶어요. 1도씨를 딱 올리고 싶은데 얼마만큼의 열량을 가해줘야 되는가. 그게 이제 비열의 개념입니다. 이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를 올리기가 어떨까요? 어렵겠죠. 열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죠? 비열이 크면 클수록 열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열이 높은 물질이 바로 요거 물입니다. 물. 다른 물질에 비해서 물은 이 비열 그리고 증발잡열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약제로 이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화 효과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냉각 소화를 주된 소화 효과로 합니다. 물도 이제 질식 소화도 아주 약간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이렇게 고온 입자로 나가게 하는 거 말고 완전 이렇게 폭포수처럼 쏘아버리면은 그것도 질식 소화는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우리 주된 소화 효과를 묻는다면은 냉각 소화라고 하셔야 되겠죠. 냉각 소화,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이 나가는 모양에 따라서 우리 원래 크게 봉상, 적상, 무상 세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무상을 많이 보게 될 거고요. 근데 봉상도 오답의 보기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봉상이라고 하면 막대기 봉자를 써가지고 막대기 모양, 즉 물줄기가 세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상에서 적은 물방울 적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방울 입자로 나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은 요 안개부자를 써서 굉장히 고운 입자 있죠. 미스트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를 무상수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봉상수, 적상수, 무상수 이렇게 부르는데 적상은 어차피 시험에 요거는 다뤄지지 않아서 봉상, 무상 요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특징들이 조금 많은데요. 자, 처음에는 주된 소화 효과는 우리 질식 소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보다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공기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몇 배 무겁냐 했을 때 1.5배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분자량 같은 거 계산하실 줄 아면은 1.5라는 숫자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하기 좀 번거롭다 하면 아예 1.5배 무겁다라고 특징을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서 자주 다뤄지는 그 출제된 문제 유형이 전기화재에 대한 적응성을 물어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특히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소화를 할 수 있다 이 개념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더라 라고 알아두시고요. 이산화탄소만 적응성이 있다는 건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좀 자주 철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질식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방사하면 사람이 질식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단점입니다. 얘를 방사할 때 상당히 좀 큰 소음이 나요. 그래서 방사 소음이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쪽 뒤에는 이거 장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제 물에 녹는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 마시는 탄산음료 있죠. 그 탄산음료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녹인 겁니다. 탄산음료라는 건.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는 방출용 동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탄산음료를 막 흔들어 보세요. 페트병에 있는 거.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페트병 마개를 맞고 막 흔들어 보면은 이 페트병이 점점 약간 부풀어 오르는 기포가 그 안에서 막 발생을 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압력이 존재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 압력, 자체압이 있기 때문에 방출용 동력, 얘를 방출하려고 따로 막 동력을 힘을 가해주거나 하는 이유가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체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출용 동력이 필요가 없다. 거기까지가 이제 이산화탄소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종에서 4종까지를 분말 소화약제 분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 외우실 수 없어요. 그죠? 1종은 우리 주성분을 1종이라는 분말 소화약제 안에는 대부분 요성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거 있죠? 탄산수소, 나트륨. 자, 이거 아까 어디서 봤죠, 우리? 화학포 소화약제에서 봤고, 그 다음에 산알칼리 소화약제에서 봤어요. 그죠? 그 물질이 다시 나옵니다. 사실 분말 소화약제에서 더 많이 나와요, 이 물질은. 그래서 탄산수 나트륨이라고 하는 화학식이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고요. 반응식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방사를 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방사를 하면은 얘네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막 자체 내에서 열분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분해가 되는 그런 반응식입니다. CO2, 이산화탄소 기체 나오고요. H2O, 요거는 냉각 소화할 수 있는 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질식 소화를 할 수 있고 냉각 소화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쪽 뭐 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뭐 부촉매 소화를 할 수도 있는 Na 플러스 이온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 색상이 있어요. 표시 색상이 아니라 분말의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응 화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의 분류도 배울 건데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뉩니다. 그 중에서 전부 다 거의 B씨인데 3종 소화약제만 뭐다? ABC 소화약제라고도 부릅니다. 요거 A라는 거는 일반화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화제. 그러니까 이런 옷을 태운다든지 종이를 태운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화재들. 그래서 A급 소화약제의 적응성이 좀 있는 거 3종 소화약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종 보시면요. 우리 주기율표상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1족 금속들 위치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트륨 밑에 뭐가 있냐면 바로 K, 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종은 탄산, 수소, 칼륨이라고 읽을 거예요. 탄산, 수소, 칼륨. 그래서 사실 1종만 이제 암기를 나중에 해주시면 2종은 그냥 Na 자리를 K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새롭게 외우실 내용은 없습니다. 색깔만 알아주시면 되겠죠. Na를 K로 바꾼 거예요. 나머지 숫자들 보시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그죠? Na 자리를 K로 바꾼 거. 색깔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담회색이다. 자, 그 다음에 3종입니다. 3종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인산암모늄이라고 하는 주성분인데 제1인산암모늄이라고도 읽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설비 적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가 좀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위험물 파트에서 마스터하면서 여러분이 금수성 물질을 좀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금수성 물질과 관련해서 똑같은 것은 이제 같은 공통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표에서 잘 안 나오는 거는 제외하고 잘 나오는 것만 이제 추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표에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그 다음 밑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요렇게 찾으셨네요. 요거 세 가지. 자, 여기에 불활성 가스는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또는 소화기. 자, 그리고 아래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라고 있어요. 이것과 같은 동그라미 위치를 가져요. 요 원형 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별도로 안 적고 그냥 불활성 가스 하나만 적은 거예요. 불활성 가스가 전기 설비가 적응성이 있더라. 이 말은 할로겐 소화 설비도 적응성이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도 적응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불활성 가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랑 어차피 적응성이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화설비 적응성 요 큰 표까지 한번 봤는데요. 이 표가 이제 여러분이 위험물 같은 거를 전부 다 미리 개념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